다 됐죠? 네. 자,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황카입니다. 오프닝 도둑 맞았다. 안녕하세요. 모터트렌드 윤수정입니다. 예, 저는 안녕하세요. 아이고, 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저는 환카 이광환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기차를 탔고요.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차도 전기차입니다. 어제는 아이오닉 6, 오늘은 수입차 폭스바겐 전기차.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전기차 공개 현장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죠. 그때는 제가 다른 데를 가가지고 저희 지훈이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생각만큼 안 나왔어요. 저희가 오늘 타고 있는 요 차 100% 전기차, 100% SUV, 100% 폭스바겐임을 주장하고 있는 폭스바겐 ID4입니다. 지금부터 환카 네. 날씨가 너 같다. 화창해. 뭐야? 이런 멘트 좋지. 어? 별로예요. 근데 난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수입 SUV인데 그치? 보조금도 다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받으면 뭐 4,000원 중반. 드디어 좀 아이오닉 5에 대항할 만한 전기차가 드디어 나온 느낌?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어떠냐면 싸고 없는 거보다 비싸도 있는 걸 좋아하거든? 차 사는데 옵션 다 넣잖아 또. 그쵸. 근데 이런 차들은 트림도 한 개 프로만 들어왔잖아. 그렇다 보니까 옵션을 내가 돈을 더 내고 넣고 싶어도 안 돼. 국산차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잘 안 맞지 않으니 돈값어치를 하는지 그냥 싸기만 하고 뭐 다 뺐으면 또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 이제 형이 알아보는 거지. 그렇지. 그건 환카에만 있습니다. 모터트렌드 안 나와요. 이 ID4 우리나라에는 후륜구동만 들어오고 있죠. 유럽에는 사륜구동도 있더라고요. 앞뒤에 모터를 각각 품고 있는. 그래서 253마력 31.6kgm예요. 힘이 옆에 미인이 앉아있으니까 말이 안 되네. 말 되게 우엑! 창문 열어 빨리. 말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 출력 204마력이에요. 아 그래요? 자, 저희가 타고 있는 ID4 출력과 토크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네. 출력은 204마력이고요. 네. 토크는 31.6입니다. 자, 공차 중량은 어떻게 되죠? 2144입니다. 2144. 어제 저희가 탔던 아이오닉 6의 듀얼 모터 롱레인지 그다음 20인치 휠 기준으로 2055kg이었거든요. 얘가 걔보다 훨씬 더 한 거의 100kg 정도 더 무거운 거죠. 반면에 출력은 좀 낮고요. 그래서 얘가 좀 안 나가느냐라고 보면 자, 그렇죠. 좀 더 안 나가요. 잘 나간다고 말을 사실입니다. 100마력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안 나? 4명이 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 그것도 있네. 탄 것도 있네. 훨씬 불리한 조건이에요. 불리한 그쵸, 그쵸. 조건이긴 네. 하다. 그러니까 차가 더 무겁고 힘도 약하니까 좀 덜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아까 그 인스트럭터 따라가는 데 좀 힘들었을 때 제가 가속 페달 좀 꾹 밟으니까 옆에 잠깐 깜짝 놀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왔어요. 네. 전기차답게 출력이랑 토크는 대단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시원시원하게 잘 치고 나갑니다. 주변 평을 보니 또 해외 평가 이런 걸 보니 승차감에 대해서 뭐 아주 좋은 얘기는 제가 뭐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보니까 글쎄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되게 비싼 느낌은 일단 안 나요. 차값 정도의 승차감? 왜 같은 단단함, 같은 부드러움이어도 비싼 차냐 싼 차냐에 따라서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말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고급스러움으로 봤을 때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값에 따라서 5천만 원쯤 그 정도 승차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매끄러운 길을 달리고 있을 때는 큰 뭐 없거든요. 근데 다리 이음매나 뭐 공사 구간 이런 데 지날 때는 탕탕거림이 생각했던 거 방금 이런데 봐봐요. 되게 자잘한 다리 이음매였는데도 그게 비교적 솔직하게 엉덩이로 전달되잖아요.
단단하게 세팅해 놓은 것 같고 그 단단한 걸 아주 고급스럽게 번역해서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뒷자리 승차감은 어떻죠? 사실 고급스럽고 고급스럽지 않다는 기준이 잔 진동을 얼마나 잘 처리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뒷자리 승차감도 잔 진동이 좀 많이 느껴져요. 탕 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퉁퉁 치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데 이렇게 이게 휠이 지금 20인치 들어가 있나? 이게 스퀘어가 아니고 235, 255예요. 235, 25? 네. 뒤가 생각보다 되게 넓은 타이어를 썼네. 서스펜션 구조는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맥퍼슨의 멀티링크예요. 사실 저희가 조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타고 다니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 만큼의 승차감까지는 아닌데 봐봐요. 저런 이런데 기어놓은 자리 있잖아요. 겨울에 포토를 생겼다가 메꿔놓은 이런 데를 밟고 넘어가면 탕탕거리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내로 많이 전달돼서 그게 좀 거슬리는 편이고 전반적으로는 오케이 뭐 하부에서 치고 올라오는 소음도 좀 크다 보니까 체감되는 느낌도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진동이 만수무강하세요. 그냥 진동이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소리까지 동시에 탕 해주니까 방금 우리가 터널을 지나왔거든요. 4명에서 시끄럽게 막 웃으면서 오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밖에 그 소리가 맞아. 아이오닉 6랑 연이어서 타니까 더 비교가 되나? 외부 소음이 좀 많이 넘어오는 듯 했죠. 근데 전 아이오닉 6를 전 못 타봤었거든요. 근데 소음 커요. 그냥 얘만 딱 놓고 그냥 봐도 얘만 딱 놓고 보더라도 터널에서는 잘 걸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과속방지 턱도 한번 어, 봐봐. 뒤에가 큰 충격은 쑥쑥 움직이거든. 크게 그래서 차체까지도 그 진동이 좀 오래 남아. 숭숭 크게 슥슥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잘한 노면 충격 잽 같은 건 탕탕탕탕 온단 말이야. 퉁퉁. 그지? 크게 찌그러졌다가 웅 떴다가 쿵 내려오는 느낌. 네. 발 보온 이런 게 따로 있네. 우와. 오, 발 그러니까 이게 히터로 차량 전체를 데우려면 전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손 시렵고 발 시렵고 이것만 막아주는 거지. 아 이거 터치 근데 이렇게 누르다가 같이 눌리는 것 같아. 골프도 그랬어. 내가 똑같이 얘기했었어. 요걸 누를 때 사실 손을 여기다가 기대거든 사람들이. 맞아. 이게 손이 흔들리니까 기대고 누르는데 기대면 터치돼서 저거 계기판은 엄청 작은데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네. 시인성 좋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엄청 쨍해.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잘 보여. 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닌 게 핸들 사이로 전부 다 보려면 작은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정도 밝기라면 해가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을 것 아니, 같은데. 지금도 괜찮아. 지금 엄청 뒤에 머리콩. 쨍한데 괜찮아. 머리 공간을 찍는 거 같다고. 석준 씨 머리 공간 재는 게 의미가 있나? 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 넉넉하면은 넉넉한 거예요. 아 근데 저한테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답답함을 느낄 여지가 있다. 석준 씨 키 몇이에요? 88인데 앉은 키가 한 2m급. 앉은 키 2m 되는 88. 아 진짜 머리 공간이 없네. 네. 봐봐. 다리 길이 지금 비싸네요. 나는 되게 여유로운데. 야, 아줌마 옥수수 하나만 주세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시끄러. 배고파. 시끄러. 니네 둘이 싸우지 말라고 했지. 니네 여기다 내려놓고 간다. 내가 엄마 역할을 하고 싶진 않다. 아빠 왜 형만 키가 커? 나는 왜 작게 나왔어? 당신이 평소에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오늘 시승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전기차를 탈 때 항상 알아봐야 되는 게 있죠. 회생제동. 얘는요 운전대 뒤에 따로 패들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대신 이 운전대 뒤에 시프트 셀렉터를 통해서 이거죠. B, D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B는 그냥 드라이브고 B로도 오시면 그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강하게 개입되는 모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D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B로 바꿔볼게요. 자, 바꾸는 순간 속도가 우웅 줄어들죠. 마치 내연기관차에서 시프트 다운을 해가지고 그 수동차들 우웅 해서 엔진 브레이크 우웅 걸리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납니다. 가속 페달도 뭔가 더 묵직해진 것 같고 진짜 밟는 만큼만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뗀 만큼 줄어들고요. 요건 시내 주행 때 써먹으시면 그 효과를 톡톡히 챙기실 수 있겠죠. 가속 감속이 반복되니까. 근데 쭉 뚫려있는 고속도로를 가시면서 B모드를 쓴다 그러면 그건 이제 동승자들한테 못할 짓이죠. 제가 조금씩 밟았다 뗐다 하는 걸 차가 다
그 가감속으로 연결시키니까 좀 멀미를 느낄 여지가 많거든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여자친구랑 가는데 싸웠다, 그러면 비모드로 고속도로 달리시면 돼요. 너무 인성 쓰레기. 주행 모드는 뭐가 있나? 이 모드를 누르시면 다른 폭스바겐 모델들이랑 똑같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커스텀엔 뭐가 있나? 오, 뭐가 많아.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나? 마음껏 느끼시는. 그래? 그럼 더 세게 해야지. 인성 쓰레기. 근데 얘도 지금 키가 큰 SUV거든요. 그런데도 방금처럼 스키드음이 살짝 날 정도로 코너를 도는 와중에 그 무게중심이 되게 낮다는 걸 운전자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기우뚱 하는 게 확실히 덜 하죠. 근데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볼보도 그렇고 푸조도 그렇고 서스펜션이 좀 컴포트 쪽으로 가 있는 차들이 에다가 스포츠 타이어를 껴놓고 타이어의 덕을 코너링에서 많이 보는 세팅이 있거든요. 얘도 좀 비슷하지 않나? 팀도 잘 잡아요. 움직임 자체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맞아. 이게- 앞차지 봐도 롤링이 없어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차체랑 바퀴는 되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 바퀴 아래쪽 있지, 바퀴 자체는 딱 붙어있는 느낌. 어차피 배터리도 바퀴 쪽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기 타이어 아래쪽으로는 딱 붙어있고 그 위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느낌,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까 출발하자마자 느꼈던 거, 주차장 나오는데도 첫 번째로 느꼈던 이질감이 뭐냐면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이에요. 그동안 탔던 많은 차들의 감각 대비 푹 들어갑니다. 초반 한 50, 60까지는 허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쑥 들어가요. 근데 차의 속도는 별로 줄지 않죠. 나중에 가서야 제동력이 오는 타입인데 그것도 정도가 좀 심한 듯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앞에 브레이크 잡아요. 그럼 제가 평소에 밟던 대로 쭉 밟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 속도는 안 줄어드네? 그러니까 더 밟아야지 하고 쭉 밟게 되는, 쑥 꺼지는 요런 브레이크 배달?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죠. 내연기관 차는 없는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보조하게 되니까 이 브레이크의 자체에 가해지는 제동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용량도 좀 같은 성능의 내연기관 차들 대비 작게 끼는 경우가 많죠. 이 ID4 앞쪽은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은 드럼 브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경차 빼고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릴 때 말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드럼 브레이크를 쓰는 차들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브레이크를 냉각시키는 면에서 디스크 대비 드럼이 워낙 불리해서 요즘은 잘 쓰지 않거든요. 마찰되는 부분이 드럼 안쪽에 숨어 있다 보니까 열이 바깥으로 발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제동력 부분에 좀 불리하다 보니까 요즘 차들은 잘 안 써요. 가격은 드럼이 디스크 대비 훨씬 쌉니다. 이건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드럼을 써도 충분하니까 썼겠죠. 왜냐면 회생제동이 도와주니까. 만약에 이렇게 회생제동이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용량을 좀 줄인 전기차를 타고 서킷을 가시잖아요. 그럼 또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이 서킷에서는 차의 능력을 정말 100%까지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브레이크 용량이 좀 줄어든 차를 타고 서킷을 달리잖아요. 그러면 차가 한 2랩, 3랩 달리면 브레이크 밀리기 시작할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럼은 디스크 대비 냉각에서 불리하다고. 그 서킷에 가면 사실 엔진 냉각보다 브레이크가 먼저 퍼져서 피트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차를 타고 서킷을 가시면 그건 아마 한 2바퀴, 3바퀴 정도 달린 다음에 바로 브레이크 안 밟힌다, 더 못 달리겠다 싶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타이칸 이트론 GT 똑같은 전기차인데도 앞뒤 브레이크 용량 보세요. 내연기관차랑 똑같은 거 박아놨잖아요. 걔네들이라고 뭐 회생제동이 없는 건 아닌데 스포츠카들은, 스포츠 전기차들은 그렇게 브레이크에서 양보를 하지 않죠. 근데 얘는 이런 차를 타고 서킷에 갈 일 없는 그냥 양산 전기차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보통 전기차들은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죠. 워낙 조용하니까 좀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약간 운전 재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가상의 사운드를 제공해주곤 하는데 이 ID4는 제가 보니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해요. 스포츠로 넣고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나나? 자, 스포츠라니까 조금 난다. 나긴 나요. 잘 들으면 나긴 나요. 근데 재미 차원까지 끌어올려서 강조하거나 이런 의도는 안 보이네요. 그냥 원래 모터에서 나는 소리 정도? 아 근데 저 리어램프 되게 이쁘다. 램프가 진짜 예뻐. 역시 아우디가 조명회사고 폭스바겐도 조명회사. 조명 하청. 친구. 아 조명 하청인가 보다. 조명회사 친구. 정이라니요. 근데 비싸지 않은 소재가 되게 예쁘게 구성해놨어. 비싸 보이게. 그치. 사실 저 뒤에 달려있는 램프가 그냥 LED거든 사실. 맞아요. 대단할 건 없는데 그걸 이렇게 그 모양을 디자인적으로 포개놔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여가지고. 그니까 사실 비싼 소재로 비싼 차 만드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제한된 개발 단가를 가지고 비싸 보이게 만드는 게 더 어렵지. 원래 소형차 만들기가 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돈도 안 남고 더 어렵거든. 이 폭스바겐이 ID4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도 그거예요. 막 되게 비싼 전기차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테슬라 모델 S부터 시작해서 거의 막 억대에 육박하는 전기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폭스바겐도 생각을 했겠죠. 가만히 있어봐라, 이제 전기차 시대가 많이 무르익었는데 이거를 더 비싼 전기차만 팔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보자. 원래 폭스바겐의 브랜드 가치가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이름도 국민 차니까 폭스바겐. 자, 그래서 만든 차가 바로 이 ID4입니다. 전기차 치고, 그리고 차 크기 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보조금도 지금 다 받고 들어왔으니까 국산 전기차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안 나요. 나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사봐야지 하시는 분들, 이 ID4 충분히 후보에 넣을 수 있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The millions, not millionaires. 그러니까 밀리어네어를 위한, 백만장자를 위한 차가 아니고 100만 명을 위한 차,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 슬로건이 써있더라고요. 가평 양떼목장 여기구나. 너무 좋은데요? 우와.